안녕하십니까? 명정이 TV 찾아가는 인터뷰. 오늘은 숭실대에서 김삼원 목사 이사장 퇴진운동본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동환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장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숭실대 동문이고 이번에 숭실대 김삼환 이사장 퇴진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동환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그 숭실대에서 그 김삼환 목사가 이사장이었다는 사실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지금 퇴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나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요약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김삼환 이사장, 전 이사장이죠. 2016년 4월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그 와중에 이제 명성교회 사태가 불거지게 됐고 17년 11월에 세습이 그렇죠. 이루어졌죠. 예. 예. 그 즈음에 2017년 11월 그 즈음에 재학생들이 먼저 숭실대 이사장 퇴진행동이라는 단체를 구성을 해서 네. 11월부터 활동을 했고 저희 재학생들과 함께 이제 저희 동문들은 2018년 4월 경서부터 재학생들과 연계를 해서 지금의 퇴진운동본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네. 쭉 활동을 하다가 2018년 약 11월인가요? 그 정도에 이사장께서 퇴진을 하셨죠. 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금 단체로 해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명성교회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접하면서 혹시 저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그러면은 그 숭실대에서 그 학생들도 그렇고 그 졸업생들도 그렇고 김삼원 목사가 이사장이 되면 안 된다고 했던 특별한 어떤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네, 우선 숭실의 그 건학 이념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진리와 봉사, 여기 그다음에 그 민주적 정신에 의한 어떤 학교의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숭실대는 학풍이 일단 그 1897년도 개교한 후에 1936년도에 34년도인가요? 34년도에 신사참배로 폐교를 당한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예. 폐교를 당한. 그렇죠. 예. 그런 전통이 있고 54년에 이제 다시 서울에서 개교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저항의 정신이 있고 특별히 학교의 건학 이념으로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는 네.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이사 10분이 계신데 10분이 다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 측에 승인을 받고 이사로 취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숭실대는 통합교단에 속해 있는 대학으로 봐야 될까요? 예, 속해 있다는 그 산하에 이제 뭐랄까요, 그 예를 들어서 교단에 직속해서 속해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네. 교단의 승인하에 예, 이사가 선출이 되는 그런 상당한 학교죠. 그 관계가 있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명성교회 교단과 이 교단과 숭실대학교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교단이 같은 교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학교의 이사장이 교단 내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에 큰 무리를 빚고 있는 그런 교회의 원로 목사로 있고 또 아들을 세습을 해서 교회를 목회를 한다는 것이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분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학교 건학 이념을 갖고 있는 학교에 이사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스스로 퇴진을 하시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네. 그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 어린 학생들이 뭐 취업하기 바쁘고 뭐 다 전체가 다 또 기독교도 아닐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 종합대학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합니다. 네, 대단한 일이죠. 예, 그 사실 교단 내 통합교단 내에 많은 교회의 목회자 또 그 장로님들 조용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별히 학교에다가 해코지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학 이념이나 그런 정신, 신사참배를 반대해왔던 그런 정신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슴속에 상당히 깊이 그 가치 있게 간직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요즘 같은 그 취업하기 힘들고 살기 힘든 세상에 젊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참 대단한 참 일입니다. 대견한 예, 일이네요. 대단한 일이고 또 먼저 그것도 누구보다도 먼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재학생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 그것을 나중에 알고 저희 동문들도 참 대단하게 생각했고 한편으로 동문들이 좀 늦게 참여를 하게 돼서 미안한 마음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도 11월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4월에 결성이 된 걸 보면 그 준비 기간 따지고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늦으신 건 아닌 거죠. 글쎄,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슈화, 그 명성교회 문제가 이슈화된 게 이제 12월, 1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는 또 개강을 하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 3월, 4월이 아주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이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재학생들도 이제 물론 실질적으로 이사장이 취임하고 있는 이사장이 하고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니까 먼저 이제 그런 소식을 접했겠지요. 네. 저희 동문들도 사실은 이런 그 퇴진운동 본부를 모체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안도의 저변에 그런 의식이 있는 또 기독교에 대한 기독 정신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동문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동문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퇴진운동본부가 결성이 되게 됐죠. 퇴진운동본부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총 몇 명의 어떤 식으로 예, 구성되어 있어요? 퇴진운동본부의 원래 발기인은 50명이 발기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동문 중에 이제 총동문회가 있고 그 산하에 이제 민주동문회라든지 네. 또 학교에서 같이 동아리를 했던 동문들이 그런 모임들을 꾸준히 이제 이어가고 있는 거군요. 구성해 가고 예. 있는 그런 동문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동문들 그룹들의 대표 내지는 좀 대표성을 갖고 활동을 네.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서 예. 발기인을 구성을 했고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50명이란 말씀이신 거죠? 물론 훨씬 더 많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리더급으로만 예, 오신 예, 발기인이 50명이라는 예. 얘기니까 그래서 그 뭐 저변에는 훨씬 많은 많죠. 사람들이 예.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독학생회라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학교에 또 지금 그 실제로 적을 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교수님이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해주셨죠. 예. 상당히 그 무시할 수 없는 김상환 이사장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네요. 뭐 압력이 되셨겠죠. 네. 네. 저는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뭐 나중에 혹시 저기지만 활동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이제 서명운동을 참여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한 2달 사이에 한 1,200명 정도가 서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미 사회에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 나이대의 분들이시잖아요. 네. 상당한 어떤 그런 사회적인 파급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그 연령대일 것 같고요. 지금 뭐 잠깐 짬을 내서 한쪽으로 세서 말씀을 드리면 명성교회 측에서 올해 가을 총회 104회기 통합교단 총회를 어떻게든 흔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퇴진운동본부 절대 해체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그 뜻과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어쨌든 통합 그 식구로서 예, 이 그 정신 퇴진운동의 정신 자체가 뭔가 그런 다른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통합 교단이 네. 가을에 무너지게 되면 예. 그 역시 똑같은 그 악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혹시 더 모임 있으실 때 꼭 이 메시지를 네. 전달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과정이 네.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또 그쪽에서는 또 저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우선은 그 먼저 재학생들이 이 순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피켓 시위도 하고 또 그때가 한참 시작할 때가 이제 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그 방학 기간 중간에도 이제 서명 운동을 반대 퇴진 이사장 반대 퇴진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서명 한 3, 4개월을 진행을 하면서 한 1200명 정도의 실명 서명을 받았고, 또 재학생, 동문들도 역시 이제 퇴진운동본부를 구성하면서 발대식을 이제 4월 말, 5월 초에 했는데요. 발대식과 함께 또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고, 뭐 동문 같은 경우는 한 울타리가 아니고 전부 흩어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9월까지 온라인 서명 운동을 약 한 1200명 정도 온라인 서명 운동을 받았고, 네. 뭐 서명 저희가 동문이 한 10만여 명 된다고 해요. 그 중에서 그 주소록을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일이 그 동문회에서 발행하는 회지를 보고 동문 주소를 보고 일일이 그것을 다 기입을 해가면서 약 한 4, 5만 명, 5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는데 5만 명 정도 분한테 그 문자나 소식지를 알렸고, 그래서 사실 참여하신 분은 1200명이지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훨씬 그보다 더 많은 동문들이 알고 계시고, 서명 1200명이면 어마어마한 네, 거죠. 서명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일부는 그 성금도 보내주시고 많이 격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5월 10일 경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학교 순실대학교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순목회 순장회라고 하는데 이 순목회에서 마침 무슨 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영락교회에서. 근데 그 순목회 순장회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김상환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부끄럽게 생각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영락교에서 하는 집회에서 옥내에서 재학생들 또 저를 위시한 동문들이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일종의 기습 시위죠. 그래서 뭐 끌려 나가기도 하고 좀 매도 좀 맞고 또 위협도 받고, 마침 재학생들 중에는 이런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송으로도 많이 또 내보내기도 했고, 아마 그런 면이 명성교회 측이나 아니면 김상환 목사님 측에서 상당히 부담으로 느끼시지 않았겠는가. 예, 그때 저도 뉴스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그 이후로 거의 그 이사장께서는 학교를 못 오셨다고 해요. 그렇고 하고 이제 총장 오고 싶지도 않겠죠. 재미도 없고. 예, 총장 면담을 통해서 또 얘기도 하기도 했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날 그 뉴스 영상을 보면 상당히 과격하게 제압을 당했던 그런 피해도 좀 입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날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한 1000여 명이 오셨는데, 사실 그게 숭실대의 목사와 장로분들의 그 모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반수 이상이 외부에서 동원된 분으로 인식이 됐어요. 예. 그 교회겠죠. 네. 그리고 저희를 이제 제압하신 분들도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분들이 숭실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네. 낯익은 얼굴이 있어요. 예. 그때는 처음 뵀으니까 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총회 때 그 모 교회 지지하는 분들을 보니까 거기 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숭실대 내부 행사인데, 저도 숭실대 출신의 장로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서 시위하셨던 우리 목사님들도 다 숭실대 목사님이고, 어떻게 이게 주인이 객한테 쫓겨나는 꼴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런 것들이 참 분개하고, 예. 물론 이제 저희 방법이 100% 옳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사태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저는 좀 평화적으로 했는데, 너무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응을 받아서 당시에는 상당히 참 분개를 했습니다. 네. 그 명성교회 쪽 그 사람들의 좀 습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 자기가 낄 자리인지 안 낄 자리인지 잘 몰라요. 네, 그 개념이 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상환 목사가 가면 자기가 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명성교회 이슈가 있으면 자기가 껴도 되는 줄 알아요. 네. 작년 그 서울 동남노회 정기 노회에 명성교회 집사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렸어요. 예. 근데 명성교회 집사들이 회의장 밖에서 예. 노회원이 들어가는 걸 막아요. 그래서 이제 노회원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다 아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게 그 사람들이 같은 노회원인 줄 알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는 보면 이제 누군지 아니까 보면 이제 명성교회 그 설치는 교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난동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숭실대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상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시기를 하더라도 동원까지 할 수 있겠죠. 예배나 이런 거니까 오는 사람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가서 행패를 부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안전요원이나 행사 진행 측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이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그런 걸 잘 못 가립니다. 예. 화도 나셨겠지요 앞에서. 그날 좀 이렇게 물리적인 좀 피해도 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진단서도 작성해서 이걸 고소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교회에서 한 행사고 또 그분들도 다 교인들이고. 그런 걸 고려해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이제 사실 그런 사실을 알려야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마침 재학생들이 인터넷 TV로 그런 것들 방송을 해서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됐고 많은 격려를 주셨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명성교회에서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스스로 제 무덤을 팝니다. 그렇게 하는 게 김상원 목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한 게 이사장을 퇴진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참 김상원 목사 주변에 인물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되게 같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몰려다니는 패거리들이 비슷합니다. 네. 예. 뭐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예 몰랐어요. 명성교회 교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18년 11월경에 이제 김상환 목사가 이사장에서 퇴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학교의 변화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그 퇴진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무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용단을 내려주신 김상환 목사님에 대해서 또 나름 그 경의를 표했고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했고요. 학교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정적으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보다는 저희의 그 뜻에 맞는
또 학교의 학풍과 취지에 맞는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럼요. 예. 뭐 얼마나 그 학교에 기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학교의 정신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학생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는 이게 뭐 돈으로 학교를 매수하는 것은 싫다. 돈은 싫다. 아니 근데 뭐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은 것 예, 같은데 뭐. 글쎄요. 그분 우리 뭐 원래 그 숭실대 재단이 이제 통합식 재단인데 그 재단 쪽에서 재단 전입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적금 중에서는 그래도 많이 하셨죠. 알겠습니다. 기여는 하신 걸로. 네. 근데 뭐 네. 그렇게 학교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뭐 대단한 네, 그건 예. 뭐 맞습니다. 뭐 네. 프린스턴의 행동은 별로 그렇게 그렇죠. 예, 꼭 이렇게 외부에만 신경 쓰시고 국내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좀 더 나름 더 크게 돈을 쓰셔야 될 때가 있었겠죠. 네. 그래도 그런 퇴진의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은 어떤 올바른 정신을 이어갔다, 예, 놓치지 않았다. 아무튼 역사의 부끄러운 점을 그나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과오를 더 이상 범하지 않았다 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있고요. 예, 학생들 스스로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네. 이뤄낸 것 자체가 네.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예. 성인이 돼서 물론 지금도 성인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사회 생활을 할 때도 그런 정의감이나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 특별히 재학생들 중에서 그 운동을 주도했던 학생이 이번 학기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예. 본인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운동을 통해서 또 올바른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학교에 기여해야 될 게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학생장에 출마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퇴진을 이끌었던 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됐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 마음속에 되게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만큼 반향도 컸던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재학생들과 그 동문들이 함께 학내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시위를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느낌으로는 참 요즘에 재학생들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이제 와중에 스스로 그런 운동에 참여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모으고 정말 그 공부할 이 스펙을 쌓아야 할 이런 시기에 그런 운동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지금 다들 이 대학생들 어렵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만 고민한다 이렇게 좀 인식을 갖고 계신데 사실 물론 대부분이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우리 후배들 같은 분들도 있고 해서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네. 학생들에 대해서. 참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숭실대는 목적을 달성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저희 명성교회 교인들이나 그다음에 서울 동남로의 신임원단 비대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앞으로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이거든요. 항상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비록 이제 숭실대에서 김상환 목사가 이사장으로 이제 퇴임을 하셨지만 아직도 그 명성교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 네. 않습니까? 심지어는 동남로의 사태를 보면서 점점 더 이제 열악한 환경으로 치닫는 또 목사님이 스스로 단식 기도를 하시기도 하고요. 금식기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셔서 그런 마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숭실대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이나 교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또 기도를 하고 계시고 네. 참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퇴진운동 본부도
목적을 달성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명성교회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지원하고 또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럴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은 하고 계시나요? 퇴진운동본부의 사실은 그 주역들은 저희가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모여요. 네. 그리고 요즘에 뭐 계속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네. SNS를 통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또 그룹 이런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의 그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뭐 같이 네. 공동 할수 대표시니까 있죠. 꼭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예. 김상환 목사가 이사장에서 퇴진한 거는 아직은 반만 완성된 거다. 예. 만약에 통합교단이 올해 가을에 또 앞으로도 해서 계속 이렇게 수렁에 빠져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숭실대가 이뤄낸 그 성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를 꼭 맞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계속 이어주시고 네. 그 통합교단 내에서는 많은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과 좀 여러 가지 이제 참여 이런 거를 기회가 될 때 꼭 네. 부탁드리더라 예. 하는 말씀을 예, 명심하고 저희가 가장 그러니까 바라는 건 뭐냐면 성공 사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김상환 목사 측과 대항해서 목적을 달성한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국은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예, 그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 계속 예, 아무튼 같이 저희도 더 매진하고 해서 네.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연대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직까지도 명성교회 문제 때문에 세습에 반대하고 계신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있으시거든요. 예장연대라든가 그다음에 동남노회 서울 동남노회 비대위 신임원단 그다음에 저희 명성교회 교인들 주축으로 한 명정이 그 외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명성교회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안쓰럽고 마음 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명성교회에 계신 분들일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헌신했던 교회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교회 운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큰 충격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교회를 제가 그만 다니겠다고 적을 적을 버리고 나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화해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기독교의 바른 모습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정화운동에 참여하고 애를 쓰고 계신 분들을 저는 정말 마음속으로 격려하고 그분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라고 느끼고 사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같은 노회에 속해 있으면서 참 그 무슨 죄도 아닌 죄로 심지어는 그 면책감 보니까 그 목사를 출교를 예. 박탈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활동하고 계시는 그 노회 서울 동남노회 관계자분들 정말 피눈물 나게 고생을 하시고 같은 목회자로서 참 명성교회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실 텐데 거기는 참 힘도 있고 또 재력도 있고 사람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한 노예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데 맞서서 정말 금식기도 하시면서 또 때마다 성명서 내시고 발표하시면서 그 애를 쓰시는 그분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목회라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 교회라는 게 어렵구나 그 다음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참 어려워졌구나 하는 걸 느끼고 참 그분들한테도 정말 머리 숙여서 존경을 표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 한국교회 모습을 보고서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일들 뿐인데, 그런데 한국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명성교회가 이렇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또 그런 것을 저항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어떻게든 그런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저희가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으로,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힘이 필요하면 힘으로, 얼마 안 되겠지만 저희 숭실대 출신들, 또 숭실대 동문들이, 또 재학생들이 그런 분들을 성심성의껏 정말 격려하고 지지할 것을 다짐해드리고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만으로도 너무 힘이 나고요. 무엇보다 꾸준한 관심, 예, 계속해서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명성교회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주변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곳 중에 한 곳이 숭실대학교입니다. 김상원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잘못한 건 없지만 기독교 정신, 숭실의 정신에 어긋난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이사장에서 물러나게 한 그 학교의 힘, 정신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명성교회 이슈와 관련해서 세습 반대 운동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정신 계속 배우고 귀감으로 삼아서 끝까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